지지율 상승세가 가파르던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보수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 범위 밖으로 앞지르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사에 몰린 윤석열 전 총장은 정면 돌파와 함께 민생 행보에 나서면서 정체된 지지율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일시적 현상에 멈출지 야권 내에 골든 크로스가 정말 벌어지는 건지 정치권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전국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론조사에서요. 홍준표 의원이 보수 야권 지지도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누르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뭐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주시해 왔으니까 우리가 예. 이런 조사는 믿고 저런 조사는 안 믿겠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네네. 또 더구나 추세를 보면 같은 회사의 한 조사에 보면 이게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앞선 거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보수 야권 후보만 놓고 본 겁니다. 예. 전체 조사가 아니고 전체 여야 대선 주보를 놓고 한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기 조사에는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라 민주당 등 야당 지지층까지 포함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좀 뜯어보면 예. 세부 사항을 보면 결국 민주당 지지자 예. 또 호남 지역 이런 사람들이 홍준표 후보를 야권 후보에서 제일 많이 지지하고 있다. 그걸 좀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뭐 상대적으로 일부 얘기처럼 여권 지지자들 층에서 홍 후보를 조금 수월한 상대로 보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후보들 놓고 보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홍준표 후보는 네. 자신의 네. 확장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든지 볼 수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여권 후보 지지자들 중에서 야권 후보를 놓고 볼 때 홍준표가 그래도 좀 낫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저 여권 지지층이 네. 본선에서 홍준표를 과연 지지하겠느냐 이런 부분 좀 의문부호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바로 역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과연 저런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가 계속 상승하는 것이 전체 여야 후보를 놓고 봤을 때 조사했을 때 과연 윤석열 후보를 앞설 수 있느냐 이건 조금 이제 뭐 지켜봐야 되는 그런 그러면 상황인 여기서 거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한번 놓고 볼까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조사를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나타났습니다. 48.8 윤석열, 홍준표 31.3이네요. 그러니까 저건 이제 국민의힘 이른바 보수층 지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아직도 이제 홍준표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전체 여야 주자들을 놓고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전체에서 1, 2위를 다툴 수 있는 힘이 저기 있는 거죠. 보수 야권 지지도에서 홍준표 의원이 처음으로 앞선 것을 보고서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홍준표 의원의 가능성을 보고 또 지지율이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바로 이제 그 여론조사의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여론조사는 그 전체적인 현재 여론 지형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럴 수도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나타내면 거기에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가세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는 거죠. 근데 저걸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저렇게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으니까 홍준표 후보가 되면 그러면 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럼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거냐? 이렇게 하면 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아까 처음 1번하고 같이 본다면 역선택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본에서 여권 지지자들이 홍준표를 많이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표도 홍준표 후보를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홍준표 후보가 됐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했던 사람들이 나 안 찍을래.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 역선택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실랑이를 했던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 홍준표 의원의 골든 크로스 정말 이제 가능할지 정가에서는 큰 관심입니다. 그런데 20대 여성 국회의원이죠. 정의당 유호정 의원이 며칠 전에 골든 크로스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뭐 잠깐 동안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윤석열 후보 원사이드라 뭐 표현하자면 노잼이었는데 앵그리 홍 후보는 좀 재미있으신 분이잖아요. 홍준표 의원이 20대 여성들에게 별로 호소력이 없습니다. 홍준표 의원님의 그런 그 소위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조금 정말 다른 세상에 사시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뭐랄까 정말 화도 안 나요. 네.
자, 유호정 의원은 골든 크로스가 잠깐 동안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홍준표 의원이 앵그리 후보는 재밌는 면이 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20, 30대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요새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여권 지지자들뿐만이 아니고 예. 20, 30대들의 사이에서는 그래도 야권 후보 상대적으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호소력이 있다는 거죠. 네. 아까 저 유호정 의원이 얘기했을 때 시청자분들 아시죠? 다 저 전문 용어 노잼이라는 얘기. 재미없는.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예. 더더구나 거기다가 또 심각한 거 싫어하고요. 네. 교훈적인 거, 아. 뭐 가르침하려고 하는 거 예. 이거 싫어하는데 꼰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예. 꼰대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근데 저 홍준표 후보는 좀 좋은 말로입니다. 좋은 말로 유들유들하잖아요. 예. 유들유들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표현도 상당히 좀 재밌게 하고요. 예. 그러니까 20, 30대에서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재밌고 좋게 어떤 표현을 한다 이런 것들 예. 그런 호감을 표시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재미 호감뿐만이 아니라요. 실제로 20, 30대가 원하는 어떤 정책, 뭐 예를 들어서 모병제 이야기, 또 최근에 20개월 영아 성폭행하게 숨지게 한 남성 놓고서 사형제 부활시키겠다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공정성 그리고 어떤 좀 과감한 정책을 바라는 20, 30대에 이게 호감을 산 것 아닐까 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글쎄 20, 30대들이 과연 뭐 모병제를 두고서 예. 과연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을까? 그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럼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뭐 거침없는 발언 정치인들이라면 대개 좀 눈치를 보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발언이 뭐냐 이렇게 상당히 눈치를 보는데 본인은 소신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을 거침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제도 네. 폐지하겠다. 네. 돈이 많이 드는 로스쿨제도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의전원도 폐지하겠다고 국회의원 하죠. 수도 네.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하고 네. 이런 정책들이 네. 좀 호소력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예. 사람들을 보면 와 닿는 거죠. 예. 국회의원들 굉장히 뭐 어떤 호감 주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숫자 줄이겠다. 이게니까 또 군대도 뭐 모병제로 하겠다. 지금 말하신 대로 뭐 로스쿨도 뭔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 사실은 아니지만요. 예. 근데 그것도 폐지하겠다. 의전원도 폐지하겠다. 네. 얘기하는 면에서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막연한 불공정성에 대한 어떤 그 분노 네. 이런 것에 호소하는 건 분명히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지지할 만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대선 후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재밌는 분이다. 우리 이야기가 좀 호소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도 한번 지적됐던 내용인데 가부장적인 태도. 앞서 유호정 의원도 그 말을 했는데 20대 여성으로부터는 가부장적 태도 때문에 좀 호소력도 낮고 지지율도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이제 20대, 20, 30대 여성에게도 지지를 받으려면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해야죠. 예. 뭐 각시라고 부른다거나 계속해서 거기다 뭐 설거지를 하는 게 어딨냐 남자 여자 다 일이 다르다 이런 예. 식으로 하는 거 예. 설사 본인이 그렇게 하더라도 예. 정치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면 사실은 여성에게 호소력이 별로 없는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 점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이제 그런 점을 인식한다면 앞으로 그런 태도가 좀 고치고 호소력이 있는 그런 쪽 보인다면 충분히 전 뭐 20, 30대 여성에게도 충분히 호소력이 있는 그런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전 총장으로부터 이 두테르테 비유당하기도 한 이 홍준표 의원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또 이재명 지사 향해서 경기도 차베스 이렇게 공격을 했더라고요. 네. 자, 이재명 지사 별명이 사이다. 홍준표 의원도 홍카콜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두 후보의 발언 성향이 상당히 좀 흡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홍준표 이게 여야 후보로 된다면 상당히 좀 볼만한 입담되게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 예. 양자 대결 오늘 나왔군요. 양자 대결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37.4 이재명 지사 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33.4예요. 네. 오차 범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오차범위 아니니까 저건 누가 우세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단정할 수 없는 예.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정말로 그 홍준표 후보가 야권 후보로 되고 이재명 후보가 여권 후보로 된다면 여당 후보로 된다면 정말 그 1대1로 토론한다면 볼만한 입담되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예.
거침없는 발언이라는 것과 막말은 종이 한 장 차이죠. 아. 자칫하면 이게 또 예. 그러니까 서로 입담 그렇습니다. 대결 하다가 한쪽 삐끗하면 정말로 막말 예. 프레임에 걸릴 수 있어서 예, 예. 사이다나 콜라는 톡 쏘는 맛이 있어서 시원하고 한두 번 좋죠. 계속 똑같이 그만 얘기하면 이재명 지사도 경선 초반에 예. 굉장히 자제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좀 더 자제하고 있지. 자제가 역력하죠. 예, 예. 계속 토론할 때 이렇게 저 사회 보면서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공격이 들어와도 네. 슬그머니 자꾸 넘어가려고 아, 그냥 예. 그에 대해서 맞받아치지 않고 그런 조심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떤 이 둘 다 볼만한 입담 대결이 되겠지만 입담이 내용이 없다면 한두 번 듣고서 물려버리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결국 거죠. 그런 부분도 홍준표 후보의 약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강점일 수도 있지만 약점일 수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거침없는 발언이 좋지만 거기서 내용을 실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줄인다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에게 호소력은 있지만 정치인들 뭐 밉상이니까 줄인다고 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개헌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예. 본인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런 점에서 계속 어떤 질문을 받으면 어떤 예. 잘못하면 한두 번 듣고 물릴 수 있는 발언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약진을 보면서 좀 불편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인데 오늘 초등학교 봉사활동을 나섰다고 해요. 자, 어떤 모습이었는지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아직 화면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지율도 지금 좀 떨어지고 또 고발 사주 의혹도 있고. 자, 윤석열 전 총장의 지금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분명히. 예. 아까 여론조사에 나왔지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 내지는 하락이고 예.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오고 뭐 이런 사면초가 상황이고 더더구나 네. 지금 이 고발 사주 의혹은 이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네. 굉장히 지금 그걸 전체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본인이 예.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러면 했다는 걸 증명하기는 쉬운데 네. 하지 않았다 나와 관계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이것에 이제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어떤 그 연성적인 선거 운동 이런 걸 자꾸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과연 현재 어떤 여권 전체가 이 압박하는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는 예. 상당히 좀 미지수입니다. 이제로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바로 저 초등학교 봉사활동에 이어서 강원도 춘천을 찾았더라고요. 자, 강원도 춘천. 보니까 현장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민심 행보에 집중한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오셨어요? 나 마이크를 장착 안 해갖고.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제 명절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잘 팔립니까? 이게 무슨 떡이죠? 감자떡인가? 연진아. 아, 모찌. 이거는? 아, 이게 무슨, 이게 좀 다르네. 아, 여기 감자떡은 없나? 아직은? 감자떡은 재래시장 정치하는 분들은 정치 잘하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면 그게 최고입니다.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예, 그게 최고지. 명절 다 오는데 조금 영업이 좀 되세요? 좀 찔리죠? 잘 안 돼요. 잘 되겠죠 뭐. 제가 외가가 강릉인데 아 예. 우리 외할머니 형제분들이 중앙시장에서 다 이런 자영업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주단도 하고 옷가게도 하고 고무신 가게도 하고 힘내시고 좀만 참으십시오. 네. 경제 살리겠습니다. 네. 힘내시고 저희가 경제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 아주 바글바글하게 저희가 경제 살리겠습니다. 네. 숯불에다가 연탄불이나 이런 데다가
그리고 제가 안녕하세요. 닭은 조금 덜 익은 것 같아요. 예, 떡부터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닭부터 집으시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전통시장 찾는 대선 후보들 많이 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을 계속하네요. 네. 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경제 살린다. 뭐 제가 그걸 지지해서가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제가 살린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경제 살리는 그거야. 후보들 누가 그럼요. 될지. 그게 이제 그건 뭐 본인이 대통령 돼서 살릴 수 있는 건 미지수라고 보고요. 예.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저렇게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연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전통 어떤 정치적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치인 모습. 선거운동 저렇게 본인이 많이들 안 했죠. 하겠다고 했었죠. 저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 안 하겠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저게 어쩔 수 예. 없는 거고. 이른바 저것들이 사실은 뭐 누구나 다 하는 모습이라도 꼭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윤 전 다 하는 거 총장이 해야 되는 거죠.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예능 프로그램까지 이제 진출하는 겁니다. 그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제방 그때 많이 재미 봤죠. 네. 그 예능 프로그램 출연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예능 프로 출연해서 이미지 개선한 그런 두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박영선, 나경원 후보 같은 큰 재미는 못 본 것 같아요. 아, 근데 왜 그랬냐? 저게 이제 그 어느 방송이라고 무슨 프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뭐 이제 네. 집을 강조하는 그런 프로 같은데 아, 예. 그런데 이제 집을 강조하면 당연히 부부가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저게 김건희 씨가 출연을 안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왜 저런 프로를 택했을까 하는 좀 우려가 되는데요. 집을 강조하는 프로에서 아내가 출연하지 않으면 역효과 가능성도 오히려 있는 거죠, 저게. 그럴 수 있겠네요. 어제 예. 그 국회에 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렇게밖에 연출이 안 되나 좀 그 의혹이 든 게 본인이 그냥 기자들 앞에 놓고 그냥 얘기했잖아요. 뭔가 이게 좀 제대로 된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그리고 분노의 모습을 분노의 몸짓을 막 그대로 표출했잖아요. 네. 강력한 이미지다 하고 어떤 분들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 저런 모습은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거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소리 지르고 화가 난 모습을 그대로 가감없이 표출하고 예. 이럴 때는 상당 부분 좀 마이너스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연출을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겁니다. 예. 해야 되는데 이 예능 프로 나가는 것도 아무 예능 프로 나가서 저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본인들 캠프에서 잘 판단하겠죠. 알겠습니다. 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어저께 기자회견을 가진 거죠. 윤석열 전 총장 자신이 그렇게 무서운 거냐? 뭐 국회가 원하면 자신을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고발 사주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발언,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했던 윤 총장의 발언들 자 함께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정권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저에게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그분 신원이 밝혀지면 제보 경위도 아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웅 의원의 시나리오 열심히 쓰는 건 왜 타박을 안 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마 김웅 의원은 자기가 기억 안 난다고 한 말도 나중에 기억 안 난다라고 또 한번 기자회견을 또 할 것 같아요. 제보자는 자꾸 그 범위를 좁혀서 추정될 수 있는 정도로 드러내게 노출시키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경고합니다. 이미 밝혔지만 국민의힘 측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밝혔죠.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캠프에 몸담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 이상은 근데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저는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다 부를 테니 보채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 일단 점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속속 나오기는 하는데요. 아직 정확히 어느 것이 팩트인지는 좀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자라는 주장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일단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윤석열 전 총장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동시에 며칠 전에는 국회에 부를 수도 있다 국정감사에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겠다고 했거든요. 민주당이 부를 것으로 보입니까?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매일매일 상황이 바뀌고 예. 매일매일 사람들의 말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관계가 뭔지 단정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여권 전체가 나서 지금 윤 후보를 좀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니라고 똑똑하게 확실하게 뭔가 보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오래 끌 수 있는 사안인데 이걸 돌파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지지율도 그렇고요. 네. 근데 이제 질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로 부를 것이냐? 당장은 안 부를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안 부를 것 같고 왜냐? 왜냐면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국민들 앞에 각인된 게 뭡니까? 국회에서 답변 과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지금도 인용되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검사 시절, 평검사 시절에 국회에 나와서 답변했던 것이고 검찰총장 시절에 뭐 여야 어떤 의원들의 뭐 아주 계속되는 뭐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답변하는 그런 모습이 국민들의 상당히 각인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르면 어차피 공방하는데 저렇게 어제 본 것처럼 뭐 윤석열 전 총장 후보는 함치도 물러서지 않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안 부를 건데 검찰에서 또 수사를 해가지고 또 감찰 결과 또 공수처 수사가 만약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뭔가 정황 증거가 확실하게 나온다면 그때는 부르겠죠. 윤석열 총장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수가 나온다면 그때는 뭐 국회에서 불러서 국정감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김동연 전 부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간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동안 제가 작년 총선이나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대통령 경선 레이스에 참여달라는 요청받은 걸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택했는데 제가 당선이 되면 제가 여당이죠. 소속 정당이 없을지 있을지 모든 분들이 지금의 정당 구조를 생각하고 앞으로의 대선판과 이 정치를 보실 텐데 저는 다른 접근을 해보고 싶다는 안철수 대표님과는 아직 좀 만날 계획이 있지는 않고요. 실무적으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자, 김동연 전 부총리 출마 시점이 좀 애매합니다. 이미 여야 경선 한참 이제 진행 중이고요. 야당도 이제 사실상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는 이유, 배경,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어제 이제 출마 선언을 했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전 얘기한 것이 그냥 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지금 양극단에서 싸우고 있죠. 싸우면서 여당이 야당이 되건 야당이 여당이 되건 똑같은 그냥 정치적 공방만 벌이고 있으면 국민 민생은 소홀히 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본인의 출마 의지인데, 출마 명분인데 그거 그냥 받아들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도층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과연 그 이제 본인 말대로 이제 세력 교체라고 하는 그야말로 중도층이 중심이 되는 세력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여당도 가지 않고 야당도 가지 않고 지금 중도의 입장에서 뭔가 정치 개혁을 이루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 개혁, 세력 교체를 하겠다는 건데 과연 그 현실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영국이나 이런 데서 얘기 나오는 것도 노동당이나 보수당에 확실히 뿌리를 두고 중도 쪽으로 어떤 확장을 한다 이런 의미인 것이지 처음부터 가운데 서서 어떤 하겠다 하면 양쪽 다 보수든 진보든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력이 뭉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모두에 저희가 민주당의 고영진 수석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 때문에 연결했습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광주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배수진을 치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데 당에서는 좀
만류를 하나 봐요. 이게 왜냐하면 지역구도 종로구 상징성도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낙연 후보로서는 정말 절박한 선택이죠. 예. 승부수고 마지막 승부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세론을 뭔가 이제 어떤 그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카드가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고 뭐 토론 아무리 해도 지금 누가 토론 봅니까 그거를 네. 연설을 아무리 해도 누가 귀를 기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남 민심에 호소하는 마지막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고 네. 또 이재명 지사 지사직 포기를 압박하는 그런 카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승부수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민주당에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런 승부수를 던져서 전세를 역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민주당에서 아마 저렇게 주저하는 것은 자칫하면 의원직 사퇴를 처리해버리고 나서 대선 후보도 안 된다면 종로 지역구만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는 내년 보궐선거에 대통령 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그때 확실치 않다 승부가 이름에 봤을 때는 이낙연 후보가 지사직을 던지면서 대통령 후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꺼이 빨리 처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처리하지 않겠죠. 근데 이재명 지사가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이낙연 이낙연 후보가 뭐 약속했는데 뭐 처리하지 않고 있으면 나는 약속했다. 의원직 지금 다 의원실에 다 철수하고 있다라는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